네, 신년 특별기획 2017 희망과 약속.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전라남도의 한 해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라남도의 수장인 이낙연 지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수 MBC 박광수 기자도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사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사님, 내일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새해를 맞아서 지역민들에게 따뜻한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여수 MBC의 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 대목장을 기대하면서 수산물을 많이 준비하셨던 여수 수산시장 상인들께서 큰 변을 당하셨습니다. 그래도 시민 여러분과 전국 각지에 온정 있는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어느 정도 복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임시 판매장은 열었고요. 이제 영업 재개 그리고 항구 복구 등을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엔 전남 도민들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2017 전남 도민의 바람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라남도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남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전남의 매력을 더욱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한 청년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저희들에게 큰 뷰수로 남아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소녀상 건립에 있어서 지자체 자체만의 예산 가지고는 좀 버거웠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에서 예산이 지원이 돼서 이런 것들이 각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소녀상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걸 잊지 않고 역사적으로 또한 저희들 현재 살고 있는 저희들로는 마음의 빚을 덜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령화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은 사탕발림이나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 저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큰 전남을 그리는데 거기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끼리의 모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동북권에서는 여전히 그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광양시 같은 경우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선포하면서 열심히 이제 아이를 기르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 기본적으로는 환경이 좋아야지 아이들도 크고 우리 교육도 뒷받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낙연 지사께서 동북권의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내년에는 그리고 후내년에도 더욱더 지역 환경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고 여기에 그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목포와 여수를 비교해 보면은 지방자치의 인구는 여수가 더 많죠. 실질적으로 전남 제1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관청들이 목포, 무안에 집결되어 있다 보니까 전남 동부 지역이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더욱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좀 더 대승적인 국면을 가지고 전남 도청의 많은 부분들이 이쪽으로 이양이 돼야 될 것 같고 다른 기관들도 경찰청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기관들도 할 수만 있다면 좀 반분해서 하는 것이 우리 더욱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남 동부권은 서부권하고 균형 발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낀 그런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동부권과 서부권의 균형 발전 플랫폼이 정확하게 나와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인 정책, 청년 정책, 교육 정책 등 다양한 도민들의 바람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희들이 늘 마음을 쓰면서 노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만은 우리 도민들, 특히 동부권 주민들의 성에 차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책도 다듬어 보고 저희들이 더 할 수 있는 일을 찾겠습니다. 네, 늘 도민들의 이야기에 이렇게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요,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시무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소개한 한 사자성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수처작주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고승이 쓰셨던 말씀이고 우리 전남의 백양사 방장이셨던 서옹 큰 스님께서 여러 군데 그 휘호를 남겨주신 것이 수처작주입니다. 수처작주는 어디에 가든 어디에 있든
네가 주인이 되거라 하는 뜻입니다. 제가 우리 도청 직원들께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모든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각자가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펴달라. 윗사람의 지시를 기다리거나 그러지 말아달라.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여수 수산시장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지사님 화재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죠? 네, 화재가 있었던 당일날 오전에 들렸고요. 한 서너 번 다녀왔습니다. 우선 여수시가 많이 노력해 주시고 상인들께서도 협력해 주신 덕분에 임시 판매장을 바로 가동을 한 것, 그리고 여기저기서 성금이 들어오고 또 예산도 집행을 해서 우리 생활안정자금과 우리 점포 복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이 이렇게 지원된 것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조속한 영업 재개를 위해서 빨리 여수수산시장을 복구하는 일. 이게 한 2, 3개월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걸 빨리 해드리고 기왕 이렇게 된 것 좀 더 안전하고 매력적인 그런 전통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아주 바람직한 항구 복구를 서두르고 싶습니다. 올해 사업은 이미 예산이 확정돼 있지만 올해 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있을 겁니다. 올해부터 가능한 일은 시작을 하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 취재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복구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방금 강조하셨듯이 제대로 항구적으로 정말 근본적인 복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에서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네, 우선은 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으로 넣을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과도 그 얘기를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걸 위해서 안전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되겠어요. 어디가 문제가 있고 전통시장마다 늘 조마조마할 정도로 안전시설이 취약합니다. 전기 문제라든가 또 굉장히 불에 타기 쉬운 그런 상태여서 그걸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여수수산시장이 그 값싸고 싱싱한 수산물을 많이 취급해서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곳인데 그런 매력은 매력대로 극대화하면서 더 안전한 그런 시장으로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라남도의 한 해 계획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 전남의 4대 키워드입니다. 네, 2017 전남의 4대 키워드 그 첫 번째는 성과와 과제입니다. 네, 작년 한 해 전남 도정의 가장 큰 경사 중 하나가 바로 일자리 종합대상 수상이 아닐까 하는데요. 농도 전남이 일자리 전국 1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전국이 정말 떠들썩했습니다. 작년 한 해 일자리와 투자 유치 분야 어떤 성과가 좀 있었나요? 네, 우선은 그 상 받은 것 자체가 거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상은 고용노동부, 중앙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광역 17개, 기초 226개, 합쳐서 243개입니다. 이 243개 지자체의 고용정책, 고용예산, 단체장의 의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취업의 실적, 이 모든 것을 평가해서 1년에 한 번씩 주는 상인데 전라남도가 243개 지자체 중에서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아까 아나운서께서 말씀 주신 대로 농도, 농사 짓고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동네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한 전남이 일자리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죠. 이런 일들에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께 차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 해의 통계를 보면 157개 기업이 2조 4천억 원을 전남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5,1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취업자 숫자가 재작년에 비해서 죄송합니다. 7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투자가 실현되거나 고용이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여수 경도에 1조 원 이상의 투자 계약이 맺어진 것, 이것도 저로서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네. 예, 그때 가장 빛나는 투자 유치하면 뭐니 해도 경도 1조 원대 투자 유치일 겁니다. 사실 이 지역, 여수 지역 주민들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별천지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기대입니다. 경도의 미래 구상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선 금년과 내년은 행정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경제 자유구역 편입하고요. 그다음에
그 예전에 제가 도정을 맡기 전에 회원권을 많이 내놨더라고요. 그걸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정리가 2년 사이에 끝나고 2019년에 착공이 돼서 2024년까지 6년 동안 6천억 원을 투자하고 또 그 뒤에 2029년까지 4년 동안 4천억 원을 투자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런 투자를 통해서 6성급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별 6개짜리 호텔이 거기에 올 거고요. 이걸 포함해서 수상 해상 공원 또 케이블카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프라이빗 리조트라고 해가지고요. 중동 두바이 같은데 네. 그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의 뭐 개인적인 뭐가 있다든가 그런 것을 구상하는 것 같아요. 이걸 포함해서 아시아 최고의 리조트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도가 아까 이제 이렇게 세상이 바뀔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경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되면 그 주변에 다른 투자들이 따라오게 될 거예요. 우리 박현주 회장님이 최종 계약할 때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면 그 미래에셋의 임원들 중에는 반대 의견이 꽤 있었다고 해요. 수요가 아직 그만큼 없지 않느냐. 네, 그렇죠. 그러면 수지가 잘 안 맞을 수도 있다. 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그 전망이 좀 더 좋지가 않다. 그러는데 박현주 회장님이 당신의 고향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사업이란 수요를 만들어가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임원들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요가 생기면은 그 주변에 기존의 여수시가 계획했던 마리나 사업이라든가 이게 크게 자극을 받을 것 같고 화양입니까? 그쪽에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쪽 있지 않습니까? 일상이 하려고 하는 그런데도 좋은 자극제가 되고 여수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도의 전반에 그 투자가 활성화되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전남이 올해 6조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한 것도 참 고무적입니다. SOC 관련 예산도 많이 늘었는데요. 어떤 사업들이 추진됩니까? 예, 우선 국비 6조 205억이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전라남도 역사상 여수 엑스포를 준비하고 개최했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그때는 7조가 넘은 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빼고 나면 역사상 처음으로 국비가 6조를 넘었다. 그리고 SOC 예산 또한 역사상 처음으로 1조를 넘었다. 이것이고 증가율 또한 놀랍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전체의 예산이 작년보다 3.7% 늘었는데 전라남도의 국비는 7.7%가 늘었고요. SOC 예산은 작년보다 무려 40.5%가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네네. 그중에 아까 동서 균형 발전 말씀하시는데 사실 SOC는 여수 쪽이 훨씬 더 앞서갔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서남권, 목포권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목포 중심의 SOC가 많습니다. 500억 이상짜리만 말씀드리면 목포 보성간 남해안철도가 2211억, 송정리에서 한평 고막원까지 KTX 2단계 구간이 1460억, 광주에서 완도까지 가는 도중에 강진 성정까지 고속도로가 1449억 원, 신안 앞에에서 암태까지 세천년대교가 988억 원, 그리고 여수 적금 화양간 4개 도로에 올해 604억 원이 반영됐고요. 광양항에 360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목포항은 지방비 포함해서 406억 원 이렇게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지사님 정말 수치에 대한 기억력 대단하십니다. 예. 스스로 또 지사님이 스스로 언급하시긴 좀 민망하실 것 같아서 제가 돗자리를 한번 펴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지방자치 CEO 이 상을 받으셨는데 사실 이 상이 저도 압니다마는 보통 상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뽑아주는 단체장인데 예. 한번 스스로 평가 한번 해주시죠.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자랑하고 싶었는데 말씀 꺼내주셔서 제가 돗자리를 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청에서 이걸 꼭 좀 넣어달라고. 예, 올해의 지방자치 CEO 상이 한 해에 4명한테만 주는 상입니다. 네.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 17명 중에서 1명,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장 중에 1명, 군수 중에 1명, 구청장 중에 1명, 딱 4명인데 그 시도지사 중에서 제가 뽑혔어요. 참 영광이지요. 더구나 아까 우리 박 기자께서 말씀 주신 대로
심사위원 몇 명이 앉아서 심사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 1,422명이 선거인단으로 돼 있는데 그분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뽑았습니다. 제가 이런 상을 받은 것은 아마도 일자리 종합대상 그리고 관광객 그 숫자가 많아졌다 이런 것 등등이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앞으로 잘해봐라 하는 그 격려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돗자리를 좀 빼서요. 다양한 성과들이 작년에 있었는데 아쉬운 점도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이 많이 아쉬우셨어요? 예, 이 아쉬운 점 세 가지는 제가 어디 가나 얘기를 합니다. 잘못을 고백해야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아픈 것은 청렴도가 계속 나쁘다 하는 것입니다. 네. 한 7, 8년 전부터 전라남도 청렴도가 낮은 편이었는데 더 낮아질 곳도 없겠지 싶었는데 더 낮아질 곳이 있어가지고 꼴찌를 했어요. 예. 전남의 공직자들의 비위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고받을 돈도 별로 없고요. 네. 단지 우리 의식 속에 공직자나 우리 도민들 의식 속에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이 좀 남아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안전도입니다. 전라남도 안전도가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돌아가시는 분이 많다든가 화재 취약 지구가 있어서 불이 나면 피해가 크다든가 또는 바다가 많아서 익사사고가 많다든가 이렇게 좀 안전에 취약한 면이 있는데 그러더라도 맨 꼴찌는 아니어도 하위권을 아직까지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좋아지고 있어요. 세 번째가 우리 젊은 선수들이 많이 그 조건이 좋은 데로 떠나다 보니까 전국 체육대회 성적이 자꾸 내려가요. 작년에 14등을 했거든요. 두 단계가 또 내려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상임 부회장도 새로 모시고 좀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로 뭐 청렴도, 안전도 그리고 이 전국체전의 낮은 성적에 대해서 네.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중 청렴도에 대해서는 잠시 후 좀 더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신년 특별기획 2017 희망과 약속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문화와 관광입니다. 네, 전라남도가 또 하나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작년에 관광객 순위 전국 2위를 차지했고요. 여수는 또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수만 많지 실속은 없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예. 근데 관광 산업 앞으로 잘 이끌어 가면 그 전남을 살리는 산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네. 왜 관광 산업이 중요하냐 그러면요. 우리나라 전체가 고령화돼가고 청년이 줄어들고 지방은 더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고령화가 경제에 나쁜 이유는 노년층이 늘어난다는 뜻인데 노년층은 쓸 돈도 없고 돈 쓸 일도 없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데 관광객은 일부러 돈 쓰러 돌아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인구 감소를 벌충해주기에 충분한 그런 요인이 되는 게 관광 분야입니다. 우리 동북권은 여수의 석유화학, 광양의 철강이 우리들의 아주 중대한 기둥이죠. 먹거리였는데 이 산업들이 조금씩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수의 경우는 석유화학이 조금씩 어려워지는 그 시기에 관광이라는 후속 타자가 바로 나와줘서 연착륙이 가능한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잘 살리면은 앞으로 여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관광 도시로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도시로 발전할 걸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 올해 전남은 권역별 특화 관광 전략을 통해서 관광객 수를 더 늘리겠다 이런 계획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동북권은 접근성을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중부권, 광주 근교를 포함한 중부권은 주말 나들이객, 주로 광주 시민이 많겠죠. 농촌 체험 이런 것 중심으로 해볼까 생각하고요. 서남권은 이제 막 SOC가 시작이 됩니다. 네. KTX다, 연도 연육교다, 철도다 하는 거 아직까지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전국 어디에도 없는 전남만의 매력을 최대한 발산할 수 있는 길, 또 테마 관광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최근에 문화관광부에서 각 시도별로 테마 관광 코스
테마 코스 관광인가 그걸 공모를 했는데 전남이 2군데 합격했습니다. 네.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하나가 남도 바닷길, 여수, 광양, 순천, 보성. 네. 금방 짐작이 가실 거예요. 네. 또 하나가 남도 맛기행, 목포, 나주, 담양, 광주. 그것도 무슨 맛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네네. 예, 그겁니다. 예,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걷는 길, 이걸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남도 명풍길이라고 해서 강진 백년사에서 해남 미황사까지의 산길이 강진만을 바라보면서 걷는 길인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옛날부터 길이 있었습니다. 네. 마치 금오도 비렁길처럼 네.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이게 끊어져 있어요. 예. 끊어진 걸 연결해드리는 길입니다. 연결하면 48km가 되는데요. 연말까지 끝내겠습니다. 또 하나는 영산강변에 지금 자전거 길만 있고 걷는 길이 없는데 걷고 싶은 강변길 뭐 이런 개념으로 네.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제일 큰 것은 서남해안 일주도로입니다. 영광부터 여수, 광양까지가 네. 큰 L자 모양인데요. 이것이 현재는 국도 77호선이라 그래가지고 많이 직선화돼 있어서 어떤 곳은 바다가 보이다가 어떤 곳은 바다하고 멀리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바다하고 가까운 것은 국도 77호선을 그대로 이용하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그런 구간은 바다 쪽으로 좀 더 길을 깎아서 거기에 우리 그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를 예상하는 난대 수종의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미 강진과 영광에 시범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여수, 장흥, 신안 시범 사업을 합니다. 그 길 이름이 전라도 천년길입니다. 내년이 전라도라는 이름이 나온 지 1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전라도 천년 사업을 광주, 전북, 전남이 공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네. 공동 사업도 있고 각자 하는 사업도 있어요. 저희 전라남도는 각자 하는 사업 1번으로 전라도 천년길 이걸 여러 해에 걸쳐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고로 멋진 가로수길로 만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걸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빠르면 2월 초부터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전경 소형 항공기를 즐길 수 있는 스카이 투어가 취항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수 해상 케이블카에 이어서 또 하나의 주력 관광 상품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떤가요? 원래는 2020년 흑산공항 개항 때까지는 이것이 안 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뜻밖의 빨리 됐습니다. 신한에어라고 하는 경비행기 회사가 수도권에 그 본사를 두었었는데 2년 전에 전남으로 본사를 아예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아니 사장님 수도권이 더 사업하기 좋으실 텐데 어떻게 전남까지 오셨습니까? 했더니 그 사장님 말씀이 경비행기 탈 일이 전남이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지요. 섬이 네.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본사는 영암으로 옮겼습니다마는 이분이 이 여수 공항을 기항으로 하는 스카이 투어를 기획을 해가지고 늦어도 2월에는 시작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세스나기라고 꽤 고급 그 헬리콥터 좀 큼지막한 건데요. 원래 내부가 14인승입니다. 그것을 10인승으로 개조를 해서 그러면 1인당 면적이 더 넓어지겠죠. 안락해지겠네요. 굉장히 VIP 대접 같은 네네. 상공 300m를 날아다니는 그래서 300m 상공에서 섬들을 감상하는 그런 여행입니다. 한 코스에 30분인데 1인당 6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그렇게 생각보다 비싸지 않으면서 즐거운 또 그런 귀한 여행이 대접을 받고 간다는 느낌이 네, 여행이 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서남권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그 기반 시설이 갖춰지면 네. 좀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예. 저도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예. 또 하나의 네. 전남의 특화 자원 하면 전통 문화입니다. 네. 이걸 한번 살려보자는 게 이제 남도 문화, 남도문의 르네상스인데요. 이걸 어떻게 청사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이제 도림미술관입니다. 도가 중축이 돼서 한 40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할 계획인데요. 두 가지를 묶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남도 문예 르네상스는 맨 먼저 할 것이 국제 수묵화 비엔날레. 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국제 행사인데 전국에 12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수묵화를 아무도 안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라남도는 남종화의 맥을 잇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문화관광부에 그 신청서를 냈는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해 와라. 그러면 승인해 주마. 거의 절반쯤 합격한 것 같습니다. 네.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그걸 위한 예고편으로 금년에는 국제 수묵화 교류전에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그리고 가능만 하다면 북한까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전통정원 정비 사업이랄까 활성화랄까 하는 것입니다. 담양 소세원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한국정원 1등으로 올랐어요. 네. 2등이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을 소세원이 이겼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강진의 백운동, 완도의 부영동 이런 곳을 잘 정비를 하고 그 주변을 조금 더 어울리게끔 소세원을 보고 왔는데 주변에서 막걸리 한 잔도 먹기가 좀 어렵더라라든가 또는 주변에 있는 누각이나 정자하고 바로 탐방을 가고 싶은데 길이 좀 애매하다든가 그런 걸 좀 연결하는 그 사업입니다. 셋째가 이제 종가문화 활성화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종가회를 만들었어요. 무슨 기준이 있습니다. 네. 10대 이상 계속되고 이런 것 등등인데 34개 문중이 종가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종가의 주택, 음식, 법도 이런 문화를 보존하고 전수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우선은 새해에 종택의 보수 정비, 허물어져 가는 것을 고쳐드리겠다. 그다음에 종택 탐방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 보고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사진전 이런 걸 할 계획이고 음식 체험 이런 것도 해볼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둑박물관이 내년에 착공됩니다. 우리 조훈현 국수가 국회의원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영암 쪽으로 하면은 그분이 국비를 따주겠다 그래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도림미술관 말씀을 주셨는데 저로서도 굉장히 욕심을 많이 내는 사업입니다. 우선 국제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 합격 그 작품을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주변 여건하고 맞는 그런 디자인이 뽑혀졌고요.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11월에 완공합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뒤 이맘때 그렇게 되나요? 네네. 이맘때 2년 뒤가 되겠네요. 2년 뒤. 네. 내년 연말쯤에는 거기서 그림 보시고 막년에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신년 특별기획 2017 희망과 약속, 다음 키워드는 지역 현안입니다. 네, 지난해 쌀값 폭락과 고수온에 의한 이 양식장 폐사 등 농수산업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과 또 올해 농수산업 발전 정책으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닌 게 아니라 지난해에는 농어민들에게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네. 우선 벼농사에서는 쌀값이 거의 20년 전 가격으로 후퇴해 버렸고요. 게다가 좀 풍년 드는가 했더니 수바라, 이름도 좀 생소한 나락에서 싹이 트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에 대처해서 저희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영안정 대책비 570억을 풀었습니다. 사실은 그 벼농사를 하는 농가가 점점 줄어들지만 그 경영안정 대책비는 감액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서 농가당 받는 액수는 늘어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불금도 농가당 받는 것은 뭐 다른 시도하고 뭐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총액으로서는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역시 이 고품질 농업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유기농과 친환경 농업을 많이 장려합니다만은 친환경 인증 면적이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았어요. 네. 그동안에 인증 취소다 해서 좀 줄었는데 다시 올라서서 전국의 49.6%를 전남이 차지하고 있고 유기농 면적도 30% 선으로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전력과 저희 전라남도가 스마트팜 모델 공동개발 협약을 맺었어요. 한국전력에서는 에너지 자립 시설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농사 짓는 거 있습니다. 물의 양, 온도는 심지어 흙의 온도까지 맞아야 됩니다. 그걸 사람이 안 가고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하는 그것을 한국전력이 제공을 하고 저희들은 땅을 제공하고 그래서 나주 농업기술원 안에 1000평짜리 모델을 개발하거든요. 그게 개발이 되고 조금 싼 값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우리 농가에도 좀 앞서가는 농가에 보급을 할 계획이고요. 한전 사장님과 제가
이렇게 눈 찔끔찔끔하면서 약속했던 게 우리 잘하면 이거 수출도 해봅시다.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농업을 과학화해야 소득이 올라갑니다. 우리 수산업은 고수온과 적조로 전복의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전복을 포함한 우리 소득이 높은 어종에 대해서는 그 양식 시설의 현대화, 어장의 재배치, 우리 물고기도 한 군데 오래 있으면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렇죠. 농산물로 똑같이. 그래서 어장을 바꿔본다든가 하는 걸 더욱더 이렇게 확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온이 올라가고 적조가 오고 하는 그 재해가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산인 여러분도 재해보험을 많이 가입해 주셔야 되는데 전복의 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지방비 지원이 딴 어종보다 약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까지 어가당 15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00만 원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지난해 아쉬웠던 분야 중에 하나로 안전 분야를 꼽아주셨는데요. 여수 국가산업단지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안전관리 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것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국가산단의 그 혁신산단 사업이 있어요. 2015년 재작년부터 24년까지 10년 동안 3,454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중에는 노후시설의 개선이라든가 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그 사업의 모든 내용이 다 안전하고 관계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안전하고 관계되는 것도 있다. 두 번째는 그 국가산단 바깥에 있었던 종합방재센터를 작년 연말에 국가산단 한복판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태세를 갖추었고요. 그리고 우리 동부지역본부, 순천에 있는 동부지역본부가 환경국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는 안전의 문제도 포함되니까 좀 즉각 여러분과 상담도 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체제를 갖췄습니다만은 환경관리권, 오폐수를 많이 배출한다든가, 그 오염된 그 공기를 배출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관리 업무, 이것이 도에서 주로 갖고 있었는데 제가 도정을 맡자마자 3종까지 지방자치단체 시군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그런 환경 문제를 가까이서 단속할 수 있다.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여수와 고흥 사이에는 사실상 굉장히 역사적인 토목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리 11개가 놓이게 되고요. 섬과 섬을 이어서 다리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사업이 진행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남도의 수장으로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적금에서 화양까지 4개의 다리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올해도 거기에 604억 원이 들어갑니다. 2020년까지는 개통이 될 겁니다. 나머지 안 되고 있는 것이 백야에서 화태간 다리 4개인데 여기는 빨리 예타를 해서 그 사업 계획이라도 이렇게 세우도록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청렴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전남의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대책 갖고 계신지요? 예, 청렴도 그러면 우선 단속하고 닥달하면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서로 평소에 소통하고 자존감을 높여드리고 그런 것이 또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IMF 직후에 대통령이 되시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개혁 조치를 취하고 해서 그때마다 산업 구조조정을 했고 구조조정의 칼을 쥔 데가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금융 무슨 감독위원회라든가 이쪽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큰 권력을 갖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꼭 그쪽에서 뭔가 잘못했다는 투서가 들어가거나 이래서 늘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전혀 비리가 안 나왔어요. 내중에 어떻게 해서 그런 큰 권력을 가졌는데 비리가 없었는가 하고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자존감. 우리는 대한민국을 책임진 사람들이다. 이거였다고 그래요. 우리 직원들께도 그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우선은 평상시에 소통과 공감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다 점심이란 거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2번 정도 과단위로 김밥이라도 갖다 놓고 좀 수다 좀 떨어라. 주로 업무에 관한 얘기겠지만요. 그다음에 부간에는 또 부서 사이에도 섞어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가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루에
한 명 내지 두 명의 민원인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전화를 드려요. 저 지사입니다. 민원 오셨는데 불편함이 없으셨습니까? 혹시 공무원이 불친절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까? 이걸 여쭤봅니다. 대체로 그 좋다고들 하시는데요. 그런 것이 우리 공직사회에 약간의 긴장감을 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전문적인 여론조사기관에 맡겨가지고 2달에 한 번꼴로 민원인 여론조사를 해서 어느 분야가 취약한지 어떤 것을 우리가 못하는지 이걸 미리 발견해서 예방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거나 할 때는 그냥 벌만 주는 게 아니라 신상필벌해서 소통과 공감을 잘하는 부서는 표창을 하고, 그러나 비리에 걸린 공무원이 있다 그러면 가차없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 3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 20만 원 넘으면 해임, 20만 원 이하는 강등, 감봉, 견책, 이런 정도로 좀 엄벌에 처할 거고요. 외부에 우리 도청 직원이 아닌 외부 인사도 좋은 제안을 주셨거나 좋은 고발을 하신 분께는 감사장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공무원한테 금품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 입찰 참가 못합니다. 그렇게 좀 그 당근과 채찍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 표현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양면을 다 가지고 하려 그러고, 저로서도 굉장히 아파요. 제가 참 지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막 그냥 몸이 아플 정도로 정말 아파요. 예, 이것만은 어떻게든 좀 좋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가르침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자존감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청렴도 부분은 전남 도민들의 자존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그러게 있고요. 말입니다.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신년 특별기획 2017 희망과 약속, 그 마지막 키워드는요, 역점 사업입니다. 네, 지사님이 직접 만들어낸 워딩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참 발음도 입에 착착 감기고 좋은 말이긴 한데 달성이 쉽지는 않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아이도 키우기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세부 과제가 많은데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예, 참 어려운 일이죠. 쉽게 될 것 같으면 제가 목표로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줄 알지만 그러지 않고는 전남의 미래의 전남이 양로원처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건 몸부림을 쳐서라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고요. 일자리는 아까 일자리 종합대상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 문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을 특별한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이 인턴제가 있습니다. 인턴으로 채용해서 기업에 가서 일하면서 마음에 드시면 취직하고, 또 사장님도 이 직원을 쓰고 싶으면 쓰시고, 그리고 정식 직원의 월급만큼은 아니지만 일정한 정도의 그 인건비를 내고, 그러면 학생으로서 학교도 다니면서 일도 하고 약간의 용돈벌이도 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산학연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스코 우리 순천대학이 어디에 그런 시설을 만들면 포스코가 와서 거기서 필요한 기술을 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치면요, 취직했을 때 새로 준비하는 기간이 전략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일의 내용도 알게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청년 상인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일자리 종합 대상을 받았더니 상금으로 4억 원을 주더라고요. 그런 상금을 받으면 그 분야의 일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청년 상인 육성이에요. 여수하고 순천에 시범 사업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상인들이 가게를 열고 싶다 그러면 그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마케팅 비용을 도와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2군데를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가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해마다 여수, 순천, 나주, 목포 이렇게 열립니다. 보통 한 해에 한 800명 정도 많으면 취업이 돼요. 주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취업을 하는 건데 이건 더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임금이 박한 게 바로 이쪽입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 여성들은 워낙 강인해서
그걸 견뎌내시고 또 이렇게 하시니까요. 네, 참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귀농귀여 귀촌 지원 이것이 역시 큽니다. 덩치로 보면 사람 수로 보면 귀농귀여 귀촌이 가장 많습니다. 네. 몇천 명씩이니까요. 그걸 이제 저희가 나주 농업기술원 안에 종합지원센터를 두었고 시군에 전부 지원하는 게 있으니까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여 귀촌의 큰 흐름 중에 하나는 청년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것입니다. 굉장히 큰 우리 사회의 변화죠. 100원 택시, 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등 이 다양한 복지 시책이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끌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작년부터 본격 추진한 서민금융 지원 시책을 강화하고 또 이 개천에서 용나게 하는 사업을 또 새로 시작하신다고요. 예. 올해 경제에서 가장 당장 닥칠 변화는 금리 인상 가능성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올라갑니다. 네. 대한민국 가구의 60%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빚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인간이 지혜로운 동물 같지만 세상은 참 부조리합니다. 부자들일수록 이자가 싼 빚을 씁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비싼 이자를 씁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은 첫째는 전국에서 맨 처음 시작한 일입니다. 신협을 통해서 일수대출을 쓰시는 분, 그 이자를 이제까지는 14.8%였습니다. 그걸 5.9%로 낮췄습니다. 거의 10%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걸 신협이 공짜로 해주실 리가 없지요. 저희가 100억 원을 보증금으로 맡겼습니다. 네. 이 돈을 미천으로 해서 이자 깎아주시오. 그런데 그 보증금을 아직은 갉아먹지 않았어요. 이자가 싸지니까 더 잘 갚아요. 주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우리 할머니들이 급전을 쓰실 때 그걸 많이 이용하시는데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800명이 현재까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복지상담센터입니다. 동부권에는 순천, 서부권에는 남학에다 그걸 열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빚을 쓰는 분이 점점 빚을 못 갚을수록 점점 더 나쁜 빚으로 빚을 갚게 돼요. 네, 네. 은행 돈 못 갚으면 제2금융권, 그거 못 갚으면 신협, 그거 못 갚으면 카드로 갚고 그것도 못 갚으면 사채를 얻었어요. 네. 점점 나빠지죠. 그래서 그 경우에 상담센터에 오시면 조금 더 좋은 조건에 이 채무로 한번 바꿔보시죠 하는 걸 상담을 해드리는 거예요. 작년 6월에 저희가 센터를 열었는데 6개월 동안에 1,500명을 상담을 해서 이자 59억 원을 깎아드렸습니다. 그걸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요. 중장비 한 대 가지고 우리가 이력서 쓸 때는 건설업이라고 쓰지만 한 대 갖고 먹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중장비 구매 자금을 은행에서 빌릴 때 이자가 연리 10%입니다. 그걸 3.8%로 낮춰드렸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부실채권 소각이라는 사업인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것도 모든 금융기관이 하는 건 아니고 신협하고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신협에 제가 100만 원을 빌렸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5년이 지나도 7년이 지나도 못 갚았다. 그러면 신협에서는 부실채권으로 정리를 합니다. 나는 채무지만 신협은 채권이죠. 부실채권이란 건 잘못하면 이 돈은 못 받겠다. 부실하다. 그래 부실채권이. 부실채권으로 정리하면 7% 값에 내놓습니다. 100만 원짜리 같으면 7만 원에 내놔요. 마음씨 좋은 분들이 7만 원에 사면 7만 원으로 끝나지요. 네. 그런데 나쁜 대부업자가 7만 원에 사면 자기 돈은 7만 원 들어갔는데 그 채권을 가지고 채무자한테 가서 100만 원 내시오 그래요. 안 내면 이자 붙여요. 그래도 안 갚으면 추심에 들어가요. 그래도 안 갚으면 정말 나쁜 사람들은 조폭을 동원합니다. 그럴 때 채무자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자살이 가장 많은 그런 나라인데요. 자살자 6명 중에 1명이 빚 때문에 자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드리는 방법. 저희가 신협하고 쭉 알아봤더니 많이 사면, 부실채권을 많이 사면 7%를 3%까지 깎아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작년 연말에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 3%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3억을 내면 100억 원어치 채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채무자 앞에서 불로 끄어서 태워버리려고요. 왜? 그것이 대부업자 손에 들어가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현재까지 3천만 원 정도의
그 기부 약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0억을 깎아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더 키워나가서 가장 절망적인 빚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이제 서민금융대책입니다.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는 건 조금 그 과대포장 같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은 금수저, 흙수저 네. 간격이 너무 벌어지고 장벽이 너무 높아져서 한 번 흙수저인 사람은 금수저로 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개천에서 간혹 용이 났습니다. 저도 개천에서 나고 자랐는데 용은 못 되었고 좀 통통한 미꾸라지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개천에서 용이 안 나와요. 우리 물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용도 자연산이 없어지고 양식만. 예. 그런데 이걸 하랍니다. 올해는 시범 사업이라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맨 처음 가난한 우선 학생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건 교육청 업무라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진 못해요.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찾아본 것이 이겁니다. 가난한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전라남도에 한 3만 4천 명 정도가 대상인데요. 그 지역 아동센터 급식비를 올렸습니다. 끼니당 3,500원입니다. 저소득층 노인도 3,500원, 학교급식도 3,500원, 지역 아동센터도 3,500원인데 올리려면 다 한꺼번에 올려야 되는데 그 돈이 없고 그래서 그냥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지역 아동센터 먼저 4,000원으로 500원 올렸습니다. 한 끼밖에 안 먹습니다. 네. 그 500원이면 돼지고기 몇 점이 될 거고요. 계란값이 내려가면 계란 여러 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클 때 영양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우선 그걸 하겠고요. 지역 아동센터에 공부방을 열겠습니다. 전체를 다 하진 못하고요. 올해는 우선 한 100개 미만으로 시범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무료로 초등학생들한테 공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중산층 이상은 학원을 다니는데 저소득층은 학원을 못 가니까 거기서 무료로 공부하라 그런 뜻입니다.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 아니라 대학교 졸업했는데 취직 못한 청년들 또 취직 자리가 없어서 졸업을 늦추는 사람들을 스펙 휴학생이라 그래요. 네. 스펙 휴학생들 이런 사람 중에 초등학생을 가르칠 만한 실력이 있는 분들 뽑아서 일정한 정도의 급료를 드리고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닷새 공부 좀 시켜주시오 하는 사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4살, 5살 아이들, 중산층은 조기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은 부모가 맞벌이 나가버리고 아이들 혼자 놀거나 안 그러면 할머니하고 둘이 지내거나 그러면 공부하고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공부하고 친해질 수 있게끔 그 나이 또래에 맞는 학습 도구라든가 이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1,500명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만은 한 달에 3만 원을 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가난할수록 공부로부터 이렇게 멀어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명 중에 10명이 다 좋았을 때 이렇게 공부하고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다면 단 10명 중에 3명이라도 건질 수만 있다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은 좀 미미하지만 갈수록 커질 겁니다. 네. 전남의 다양한 정책들이 올 한 해 잘 추진이 돼서 좀 더 살기 좋은 전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광수 기자, 네. 역술인 CG를 좀 입혀드려야 될 것 아, 같은데 네. 전남의 2017년 한 해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정말 고심하는 정책도 많고 정말로 좋은 비전, 전망 전해드리고 싶은데 무엇보다도 국내적인 정세가 너무 혼미해서 그게 걱정입니다. 다만 우리 도민들, 우리 지사님의 건투를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올해 큰 변화가 올 겁니다. 변화의 시기에는 경제가 불안정해지기 쉽고 특히 사회적인 약자,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도정을 한편으로는 긴 눈으로 우리 후대가 먹고 살 것을 미리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그날 닥칠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조금이라도 해결해 드리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힘내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 모두 흐뭇한 명절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수 MBC 신년 특별기획 2017 희망과 약속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